저에게 아주 큰 보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날아갈 듯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말을 잘 들으려고? 그냥 하는 말이요. 심부름 이런 거? 응. 아무래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요. 왜 없어요? 서운한 적이 없었어요. 조금 요즘에 커서 그런지 이렇게 말다툼처럼 엄마랑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긴 하는데 일단은 잠깐 멈추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바로 되도록이면 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약간 좀 요즘 생각도 많아진 것 같고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이요. 항상? 네. 아무래도 가족이 다 같이 무언가를 하고 함께 움직였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 간단하게 뭐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착한 자녀. 착한 자녀? 네. 우리 아이의 꿈을 제가 잘 찾아줘서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제가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켜보면서 조언도 해줘야 하고 아이 생각도 많이 들어봐줘야 되겠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니요? 지금처럼만 계속 있으면 좋아? 네. 건강을 기본으로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성취욕이 조금 약간 있는 편이라서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다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끈기 갖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연아, 오늘 여기 오니까 어때? 좋아. 좋아? 학교 다닐 때도 기분은 좋은가? 요즘에? 응. 좋아? 엄마랑 오랜만에 놀러 왔네. 그치? 요즘에 현이랑 엄마랑 얘기를 사실은 많이 못해서, 그치? 응. 엄마한테 그동안 못했던 얘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엄마한테 지금 해봐.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 그렇구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질문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 있는데 닫힌 질문은 있어 없어, 예 아니요 이렇게 딱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고요. 열린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 엄마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해봐는 너무 오픈됐어요. 너무 오픈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스럽고 그런데 너 학교에서 재밌어 없어? 재미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뭐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질문하는 게 그러면 뭐가 제일 재밌어? 즐거웠던 거는 또 이런 거야. 그게 왜 즐거워? 그거 누구랑 해? 그거 할 때 엄마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또 있어? 뭐 등등 질문을 조금씩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질문을 해 나가는 게 아이랑 특히나 어린아이랑 대화할 때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가정은 그래도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돼요. 어머니께서 대화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원이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요즘에 가장 즐거운 일이 뭐가 있었어? 생존수영 배우는 생존 수영 배운 게 제일 즐거웠어? 왜? 수영해가지고 수영을 해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건 별로? 아예 그것도 좋았지. 어때 좋았어? 이제 부모님이 아이랑 대화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부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했어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공부는 애가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보면 이제 얘는 공부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점이 올라가는데 대화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공부란 주제는 엄마한테 숨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을 테고 말 안 했지만 좋은 적도 있고 하기 싫은 과목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할 텐데 그런 것들을 꺼내기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재밌지? 수영이 재밌지 이제는. 그치? 원래 혜원이 옛날에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어. 그치? 무서워해서 꼭 안고 그랬었는데 수영장 장면을 수영 배우니까 이제는 물이 무섭지가 않은가 봐. 그치? 그만큼 혜연이가 용기도 생기고 또 많이 큰 것 같아.
생존 수영을 즐기면서 했으니까 이제는 안 무서워. 그치? 열린 질문, 닫힌 질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너 용기도 생기고 많이 큰 것 같아. 생존 수영을 이제 안 무서워하고 그치? 열린 질문인가요? 닫힌 질문인가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닫힌 질문. 닫히죠. 이걸 열린 질문으로 바꾸면 혜원이가 용기도 생기고 또 많이 큰 것 같아. 요즘에도 생존 수영이 좀 즐겁나? 이제는 좀 어때? 요새 생존 수영하는 건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달라.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 좀 펼쳐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야기할 내용을 남겨놓고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아니야? 맞아?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어른들과 아이와의 소통에서 단절이 시작되는 그런 이렇게 포인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엄마는 나랑 언제가 제일 이런 질문 너무 좋아.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언제가 제일 좋았어? 엄마가 한 번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긴 있는데 주말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막 급하지 않을 때 혜원이랑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있을 때 엄마가 좋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지? 그치? 엄마는 그러니까 막 사실 어떻게 보면 맨날 바쁘다고 그러잖아. 그냥 여유 있게 혜원이랑 편안하게 같이 있는 시간이 되면은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아. 나는 그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랑 침대에서 1시간 정도 늦잠 잘 때? 그니까 비슷하다, 그치? 그러면 제일 듣기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엄마한테 말해준 거가 제일 듣기 좋았던 게 뭐야? 되게 좋았던 말? 응. 사랑해. 나도 사랑. 사랑해요. 근데 혜원이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잘했지. 아 그리고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그 말이 듣기 좋았어? 응.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게 혜원이가 엄마가 해주는 거를 즐거워하니까 엄마도 사실 행복해. 엄마가 해줄 때 혜원이가 물론 맛없고 막 그럴 때도 있었지만 혜원이 그래도 엄마한테 용기 있는 말을 항상 해주는 것 같아. 그치? 칭찬을 해주고 혜원이가 오히려 엄마를 칭찬해주는 적이 많아. 엄마. 응? 혹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알았어? 혜원이가 좋아하는 노래? 잘은 모르는데 혜원이 댄스곡 요즘엔 러브다이브 좋아하지 않나? 맞아. 내가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유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 가요를 좋아해? 엄마 안 좋아해? 엄마도 좋아해. 아니, 나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가요. 가요 좋아해. 아이가 힌트를 되게 많이 흘려요.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걸로 소통을 하면 서로에게 부담도 없고 이야기도 깊어지고 서로 감정적인 교감이 되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부모님들이 약간 좀 높은 위치에서 너 좋아하는 거 뭐야? 난 이런 거 뭐 댄스곡 좋아해, 뭐 이런 거 좋아해.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상호작용이 아니라 엄마는 질문하고 아이는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약간 이게 되거든요. 아이도 부모님한테 궁금한 게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고 자꾸 아이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어머님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흥을 거려보기도 하고 넌 들어봤니? 이러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스스로 잘 표현했을 때 아이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머님한테 많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안경을 몇 살 때부터 꼈어? 엄마 안경 25살? 그때 그냥 아예 꼈어? 아니면 돋보기처럼? 처음에는 운전할 때만 끼다가 돋보기처럼? 돋보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꼈지. 혜원이도 지금 막 학교에서 안경 멀리 있는 거 안 보일 때만 칠판 안 보일 때만 써라 그러잖아. 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끼다가 이제 컴퓨터 모니터랑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끼게 됐어. 엄마는
제일 많이 했던 핸드폰 게임이 뭐야? 제일 많이 했던 핸드폰 게임? 엄마는 원래 게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혜연이가 태어나던 해에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었어. 아, 그거 알아. 은근 재밌어. 엄마가 애니팡 게임을 그때 정말 많이 했는데 막 엄마가 하니까 혜원이가 막 기어가서 막 혜원이가 막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아유 저 꼬맹이도 핸드폰을 하네 그러길래 그때부터 엄마가 이걸 엄마가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어. 나는 옛날에는 로블록스 이런 거 핸드폰 받았을 때 처음 그때 많이 했었고 요즘은 포켓몬고를 좀 많이 해. 자, 아이가 질문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질문하죠. 네. 나는 핸드폰 게임이 지금 즐거우니까 그럼 엄마는 과연 뭘 좋아하는지를 그 빗대서 질문하는데 그게 서로의 교감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장치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우리 아이와 깊이 있게 잘 교감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똑같은 방식을 쓰면 돼요. 얘는 핸드폰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너는 뭐 게임 뭐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나눌 때 정서적인 교감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통 대화는 처음에 시작은 좋아하는 이야기로 끝냈다가 마지막은 훈계로 끝나는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대화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큰 소리 내면서 화내면서 마무리 되는 이유는 아이가 꺼낸 주제에 대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경각심, 두려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긴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가 깊어지기 위해선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대화예요, 대화. 게임을 하면 어때 기분이? 게임을 하면 재밌는데 혼날 땐 싫어. 근데 혼날 때는 왜 혼나는 건지 알아? 왜? 너무 오랫동안 핸드폰을 하니까. 나도 혜원이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잠잘 시간 잘 지키고 약속된 시간만 하면 되는데 물론 엄마도 사실은 그래. 게임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거 모르고 졸려도 하던 거 마주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어른들은 이거를 딱 절제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근데 아직 혜원이는 어려서 그거를 혜원이가 그만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거보다는 게임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그만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그러다 보면 혜원이가 엄마랑 다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짜증을 내 엄마. 그치? 짜증내면 또 엄마는 또 화를 내. 생각 기억나지? 그래서 혜원이가 아빠가 더 착하다고 했던 이유가 엄마가 화를 내서라고 그랬는데 사실 엄마가 화를 낸 거는 혜원이가 게임 좀 많이 하면서부터 엄마가 화를 낸 거야. 엄마가 3학년 때, 2학년 때는 혜원이한테 소리를 넣고 하는 소리를 없었어. 1학년 때가 제일 안 그랬지. 핸드폰이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혜원이가 그때는 게임 안 했어. TV 봤어, TV. 그치. 그리고 문시럽고 줘. 그렇지. 혜원이도 근데 알잖아. 혜원이는 엄마가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해. 그치? 그리고 혜원이가 알지만 이 핸드폰 게임은 왜냐하면 어른들도 잘 통제를 못할 때가 있어서 엄마도 혜원이가 좀 그거를 잘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어. 부모님의 역할은 어쨌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역할도 중요하니까 핸드폰에 대해서 왜 위험하고 왜 조절이 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 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대화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내가 아이랑 이 대화를 통해서 뭘 하고 싶었을까? 처음에 아이랑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중간에 나 혼자만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이건 평소에 자녀와의 대화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딱 알아채고 스톱하시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두려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과연 핸드폰을 몇 살부터 쥐어줘야 되는지 사용 시간은 얼마나 허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아이가 핸드폰이라는 대상을 두고 아이하고 엄마와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 핸드폰에 있는 그 게임, 카톡, SNS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각관계 싸움에서 부모님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수록 아이는 숨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소중한 걸 반대했을 때 반작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핸드폰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자녀에게서 좀 멀어져야 되고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그런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문화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 공부에는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공부만큼 중요한 게 놀이거든요. 놀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보통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놀아요? 아빠는 뭐하고 놀죠? TV도 보고 누워서 TV 보고, 엄마는 뭐 이웃집 엄마랑 주로 통화하거나 뭐 핸드폰 하시거나 그러고, 애도 자기 방에서 뭐 게임하거나 다 그냥 각자 자기만의 놀이를 하고 있어요. 같이 안 해요, 놀이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아이하고 수준을 맞춰 내가 놀아주는 거지, 그게 노는 거냐, 어떻게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냐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를 어떤 문화가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아이랑 섞이기가 어려워요.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그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 불안감, 하면 안 되는 그런 모호한 어떤 단점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부모가 아이랑 같이 놀 준비가 돼 있냐,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 준비가 돼 있냐. 약간 바보같이 굴어도 다 허용이 돼요. 아이랑 놀면 그런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가질 수 있어요. 엄마 그리고 엄마가 요즘에 겪었던 제일 싫었던 일이 뭐야? 요즘에 겪었던 제일 싫었던 일? 엄마? 글쎄, 엄마는 거의 다 좋은데 그냥 현준이 오빠나 혜원이가 엄마한테 가끔씩 됐어, 아니야,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그냥 짜증내고 그러면은 갑자기 순간 엄마가 내가 뭐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가 조금 서운해. 나중에 아니 나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다가 아니 내 말을 했어. 근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엄마가. 좀 답답하잖아. 내가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 근데 그래도 엄마가 좀 그치. 엄마가 조금 혜원이 말 안 들어줄 때가 있지. 갑자기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너는 하면서 계속 보잖아. 그때도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긴 드는데 막 쭉 지나고 나서 엄마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제일 싫었어. 엄마도 화가 나서 사실은, 그치? 엄마가 화가 나서 아니 나 그때 화났던 이유가 아니 나는 내가 말을 아니 엄마가 말하는 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고 내가 말하는 거 엄마가 안 들으니까 짜증나.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사실은 엄마도 바쁠 수 있고 컨디션이 힘들 수도 있고 혹은 화가 나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얘기하는 건 계속 안 들어? 라는 아이가 오해 속에 빠지지 않게.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아이는 엄마가 내 얘기 제대로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경험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가 멀티를 해서 그래요. 일을 할 때 멀티를 잘하면 능력자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관계에서 멀티를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잃어요. 관계에서는 멀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엄마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거기서 오해를 하는 건 엄마가 제대로 못 듣는 상황인데 다른 걸 하면서 그래 라고 마치 반쯤 걸쳐서 듣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한테 더 단절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엄마가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정성을 다하는 대화예요. 엄마가 지금 너무 지쳐서, 엄마가 지금 너무 바빠서, 엄마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따가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나에게 정성을 다하는구나, 적어도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엄마랑 혜원이가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서로 오해만 생기고 서로 미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원래는 혜원이가 엄마한테 이거 이랬어요, 말도 잘해주고 엄마 이건 어때? 생각도 엄마한테 잘 물어보니 요즘은 혜원이 사실은 말이 조금 줄어들었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엄마가 같이 있어도 만약에 엄마가 바쁘다는 이유로 안 들어줄 때가 있어가지고. 그치, 맞아. 엄마 아침에 막 급할 때 그치, 엄마가 안 들려 이따가 말해 막 그러잖아, 그치? 맞아. 중요한 건 안 들려 이따가 말해라고 표현하는데 그 태도예요. 막 이러면서 안 들려 이따 말해 이렇게 하는 것과 아이를 앞에 두고 야, 내가 지금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가 지금 이야기가 힘들어 라고 아이의 눈을 보고 제대로 정성껏 표현해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태도에서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엄마는 얘가 잘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사실은 엄마 모르게 아이는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 나 내 얘기 좀 들어줘 라고. 그런데 계속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이게 왜 말을 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미안해. 그거 괜찮지. 혜원이도 속상할 때 많잖아, 그치? 근데 혜원이가 그래서 이해를 잘 해주니까. 혜원이는 그러면 요즘에 막 마음속에 속상해서 엄마한테 속상했었는데 엄마한테 얘기 못했던 건 없어? 있어? 그 핸드폰 때문에 화를 많이 내는 것도 좀 줄여줄 수 있어. 엄마가? 응. 알았어. 엄마는 원래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치?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꼭 핸드폰이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그치? 혜원이가 뭐 그만큼 다른 거 할 걸, 재밌는 걸 찾으면 되는 게, 원래 혜원이, 엄마가 보니까 혜원이는 욕심이 많아서 핸드폰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아니, 좀 많아서 게임을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은 게 자꾸 줘. 그럼 끝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이잖아. 오히려 이거 깜박깜박 하면은 놓치니까 뜨고 보잖아. 근데 이렇게 멀리 하라 그래도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내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치, 눈 나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혜원이가 물론 재밌고, 그거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는 엄마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일단은 정해놓은 시간에만 했으면,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혜원이가 뭐, 그날 가방 정리랑, 뭐, 씻는 거랑 다 정리 다 하고, 혜원이가 해야 할 일 하고는 쉬는 시간에 하는 거는 상관없어. 그치? 근데 쉬는 시간에 빨리 자라. 아. 하는 거. 그건 그것 혜원이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혜원이 또 다른 친구들보다 키 안 크고 그럴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며칠만이라도 좀 쉬는 금요일이라도 좀 늦게 잘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볼까? 그치. 맨날 딴짓하니까 마음 편히 있게 해. 그치. 혜원이 생각도 나쁘지 않다. 그치. 편하게 할 수 있는 날은 자유 날을 주고, 대신에 이제 다른 날은 학교 가고 어쨌든 해야 될 일이 있을 그런 때는 날은? 지키는 거지. 응. 오, 아니 금요일은 금요일이 불금이라서 좀. 다음 날이 쉬는 날이니까 맞아, 혜원이 원래 금요일 좋아하잖아. 좋아하는데 요즘엔 다음날 토요일 날에 뭐 가고 해야 할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이유로 맨날 빨리 자야 되잖아. 금요일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속상해. 그러게. 시간이 여유가 되고 할 수 있으면 혜원아 정말 자유데이. 그치?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하자. 근데 혜원이가 사실은 엄마가 기특해. 그날 집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다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오빠는 사실은
내일 입으로 챙겨주고 옷 입을 때 아침에 다 챙겨주고 혜원이는 스스로 옷도 다 입고 옷 정리도 다 하고 가방도 책가방도 다 알아서 싸잖아. 엄마가 신경 안 쓰게 해주기는 해. 혜원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혜원이도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을 때는 부탁하고 그리고 아니 나도 근데 다 좋은데 아니 봐봐 만약에 나랑 엄마랑 싸웠어. 그럼 그때 오빠 말을 듣고 내 말 막 안 듣고 그러는데 그거는 엄마가 일부러 놀리려고 그랬던 거야. 미안해. 미안해. 왜냐면은 너 속상해 마라 그냥 그랬던 거지. 이 가정이 어떻다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표현 방식이긴 한데 저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과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서로한테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상처가 골마요. 오해가 커지고. 근데 그 오해가 커지지 않게 그걸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치료제는 사과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사과는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거든요. 아, 나 엄마라도 잘못하면 나한테 사과하는구나. 자존감이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데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어머님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종종 쓰세요. 근데 어떤 사과는 사과를 받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과들이 있어요. 사과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뭘 인정해요? 내 행동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 라는 걸 그 행동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과해놓고서 거기서 네 책임까지 물으려고 하면은 그럼 사과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기 어려워져요. 자녀한테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부모가 사과하는 방식을 보고 나중에 이 아이도 엄마한테 그렇게 사과할 거예요.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도 사과는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를 할 때 내 행동, 내가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 플러스 내 행동 때문에 네가 어땠겠구나를 같이 표현해 주는 게 진짜 진정하게 와닿는 사과예요. 사과를 할 때는 사과를 자주 하시는 건 좋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사과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네가 어땠을지를 잘 표현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면 그리고 아이한테 괜찮니?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사과는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결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걸 기다려주는 것도 사과에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사과를 받으면 너는 응당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사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해. 지금 혹시 사과 받을 수 있겠어? 확인하시면 훨씬 더 대화가 깊어질 수 있겠죠. 사실 그건 많이 속상하진 않았어. 어차피 오빠랑 싸웠을 땐 나랑 무슨 근데 그래도 혜원이는 엄마한테 솔직하게 항상 말을 잘 하니까. 그리고 엄마는 혜원이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오고 글 써고 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아, 혜원이가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엄마는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사실 어릴 때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을 엄마는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혜원이는 뭐 소원이나 바라는 것, 뭐 그런 걸 쓰라고 그러면은 가족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꼭 쓰더라. 그래서 엄마는 아, 혜원이는 우리 가족을 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이구나.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혜원이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사실 좀 많이 컸어. 그치? 친구들이랑 좀 문제도 있고 가끔씩 다툴 때도 있긴 있는데 혜원이가 속상할 때는 또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물론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건강해져. 혜원이 마음을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혜원이가 그래야지 엄마랑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근데 내가 어제 일도 다 말하고 엊그제 일도 다 말하고 다 말했어. 맞아. 근데 혜원이랑 엄마랑 어떻게 보면 엄마가 바쁠 때는 미처 못 들어주고 그럴 때가 있었어. 그건 미안해. 아 그리고 집에서는 한 말이었는데 아까 그 막 엄마가 화낸 다음에 막 못 들은 척하고 그게 집에서는 못 말할 수도 있었지. 알았어. 엄마가 못 들은 척 안 할게. 엄마가 잘못했네. 맞아. 혜원이가 아마 집에서는 혜원이가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도 엄마가 또 못 들은 척 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도 솔직히 화나면 못 한다고 말도 대답 안 하고 응 그래 막 이렇게 대충 대답하는 것도 나도 미안한 것 같아. 어머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변명 없이 인정하시니까 더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그대로 인정하니까 아이도 자기 행동에서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변명 없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혜원이 이제 엄마는 혜원이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찍 자라 그랬던 거고 그런 거니까 혜원이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알았지? 그리고 혜원이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잖아. 엄마랑 이제 시간 나면 자전거도 타고 그러자. 저번에 약속했던 거지. 엄마한테 또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엄마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자. 알았어, 혜원아. 엄마는 혜원이가 엄마한테 20살까지 엄마랑 맨날 같이 잘 거고 연주 안 하고 엄마랑 그건 꼭 지킬게. 오래오래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 엄마도 혜원이가 엄마 옆에서 늘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도 혜원이 사랑해. 근데 혜원이 엄마한테 궁금한 거 얘들 다 만들어야 그치.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제 사실 핸드폰은 혜원이랑 엄마랑 약속 지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 그치? 우리 그 정도는 이겨내고 그걸로는 우리 서로 다툰 일 없도록 하자 했나? 알았지? 그러면 어머님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조율하고 공감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이 정도 가족도 흔치 않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평소에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아이도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 어머님도 계속 이제 조율하고 맞추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긍정적으로 힘이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사실 저는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와서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제가 몰랐던 아이만의 고민도 있고 또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물론 뭐 잘한다고는 노력은 하지만 또 순간순간 실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아이 말을 기울여서 또 마음을 제가 더 헤아려 가면서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